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8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국과 대단원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렵고 좀 전문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자말을 살피다 보면 좀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원의 막을 올리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다. 이것은 좀 틀린 말이죠. 네,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단원이란 말 자체가 끝이라는 말이죠.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막은 내리는 것이죠. 마지막 막은 올리는 게 아니다. 올릴 때는 개막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연극이나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결말은 해피엔딩이 있고 또 비극적인 결말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해피엔딩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또 비극적인 결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비극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또 파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자로 쓰고 한자가 가진 기본 뜻이 어떤가 이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원이다. 대는 큰 대자예요. 큰 단원이다. 그럼 단원이 무엇인가? 둥글다 뜻이에요. 큰 둥글다. 자, 어떤 일이 시작이 돼서 결말을 봤다. 자, 땡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둥글게. 자, 이렇게 매듭을 짓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뭐든지 어떤 것이 있으면 둥글게 둘러싼다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둥글다는 오로지 전자와 나라국자예요. 예. 한자에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 오로지 전이라는 글자에 둥글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한자에는 동그라미가 없으므로 나라국자, 애운담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 것이다. 자, 보면 이렇게 이제 오로지 전자라는 것을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실을 이렇게 감는 이런 도구를 얘기한다. 그렇죠? 이 도구 이런 모양이다. 여기에 손이 들어갔다. 마디촌은 손이에요. 손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실을 감아 돌리는 것을 오로지라 그런다.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 오로지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둥글 다니다. 그리고 둥글원도 이렇게 둥글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인원원의 마찬가지로 나라국자예요. 인원원에다가 이렇게 둥글게 한 것이다. 한자에 동그라미가 없으므로 네모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옛 글자를 보면 이 둥글 원자라는 게 이 글자예요. 아래쪽이 무엇이냐? 예, 지금 글자를 보면 이 아래쪽에는 조개패자예요. 사실은 이 조개패자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솥을 뜻하는 솥정자예요. 솥이에요. 그렇죠? 솥의 모양이다. 솥의 모양이 간략하게 해서 조개패로 바뀌고 그 위에 이런 네모가 있다. 이것도 원래는 둥근 것이었다. 왜냐하면 솥의 위에 보면 이게 둥글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솥 뚜껑이 솥 위가 둥글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원이다. 원. 그렇죠? 원을 다시 둥글게 표시했다. 왜냐? 이 원이 원래는 둥글다는 뜻인데 이것이 인원이나 수효나 이런 걸 뜻하는 글자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둥글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원을 친 것이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둥글 원자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단어는 크게 둥글게 했다. 끝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크게 끝을 맺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단원 중에 단원부터 살펴보면 단원이라는 것은 둥글단, 둥글원이에요. 결말이나 끝을 얘기한다. 결말이다. 다 끝났다. 네. 특히 희곡이나 연극, 소설 따위의 결말이나 끝을 단원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단원은 무엇이냐? 단원을 좀 크게 본 것이죠. 어떤 일의 맨 마지막을 대단원이라 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나 행사의 마지막 단계, 그것이 이제 대단원이다. 그러므로 대단원의 막은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리는 것이 되겠죠. 네. 근데 한자를 모르면 대단원은 그냥 어리어리하게 큰 것이다 하면 어떤 행사를 시작한다면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만 한자를 알면 절대 그렇게 쓰지 않겠죠. 특히 또 문학 용어로서는 연극이나 소설 따위에서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끝을 내는 마지막 장면을 대단원이라 한다. 그리고 소설이나 연극, 영화 등 극적 구성을 가진 예술 분야에서 사건 전개의 마지막 단계다. 자, 어떤 작품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맺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마지막 장면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대단원이라 한다. 왜냐? 단원이란 말이 끝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문을 보니 소설의 사건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대단원 이러한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네. 어떤 처음과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 네. 기성정결, 결에 해당한다. 그래서 대단원에 막이 내린다. 또는 대단원을 장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국이란 말을 보면 파는 깨뜨린다. 국은 판국이다. 한 판, 두 판.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둔다 할 때 바둑을 한 판, 두 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이러한 판국에 할 때 판이다. 그 판을 깨뜨린다. 네, 어떤 판을 깨뜨리는 것이 파국이다. 뭘 깨뜨리냐? 돌을 깨뜨린다. 돌이 이렇게 가죽처럼 이렇게 벗겨지는 것을 깨뜨린다. 이렇게 되겠죠. 국은 이제 판국이다. 좌측의 입구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을 보니 파국을 일이나 사태가 잘못되어 결단이 나는 것이다. 결단 났다. 네. 잘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깨어졌다. 또는 그러한 판국을 파국이라 한다. 파국을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특히 또 이것은 일반적인 용법이지만 문학적인 용법으로 보면 희곡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이룬다. 자, 마지막 단계가 해피엔딩이 있을 수 있고 비극적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극적인 결말을 파국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판이 완전히 깨어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대단원이라 말하면 영어로 여러 가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피날레라고도 하고 카타스트로피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을 다 대단원으로 번역을 한다. 그런데 대단원은 크게 따지고 보면 해피엔딩이 있고 또 파국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단원이란 말 자체가 단원이라는 게 둥글다. 둥글다는 것은 좀 뭐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둥글둥글하게 끝났다. 어떤 갈등이 다 조정이 되고 둥글둥글하게 잘 끝났다. 해피엔딩 됐다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대단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 말의 어감에 상당히 맞다.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파국, 이렇게 파국으로 끝난 것도 대단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단원이란 말에 둥글다는 것 이외에 또 끝이라, 단원이란 말 자체가 끝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대단원이 잘 끝나느냐, 비극적으로 끝났느냐, 두 개를 다 설명할 수도 있고, 특히 해피엔딩을 둥글둥글 잘 끝나는 것을 또 대단원이라 하면 한자말에 더욱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말로 이제 대미란 것이죠. 대미, 꼬리 밑자요. 어떤 일의 맨 마지막을 얘기한다. 불꽃놀이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일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쓰지 말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막이다. 마지막 마칠 종이에요. 마지막 막이다. 연극의 1막, 2막, 3막 있을 때 마지막 막이다. 여러 막으로 이루어진 연극이나 오페라 따위의 마지막 막이다. 이것이 대단원과 또는 대미를 장식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죠. 이 일의 끝판이나 사건의 최후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종막이다. 네. 종막을 고해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자, 비슷한 말로 글자가 다른데 이거 헛단자예요. 헛단자 하나 단이라 할 때 단원이란 말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합니다.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에 관련된 단원, 교육의 어떤 주제나 내용을 중심으로 묶은 학습 단위를 한 단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 단원, 어떤 단원을 마무리한다. 1과 2과 있을 때 그 하나하나 작은 것을 이게 단원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도 대단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단원과는 다르죠. 글자가 다르죠. 이것도 이 단원 학습에서 풍부한 학습 내용을 포함하며 수일 또는 수주일 동안 계속해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폭이 넓은 단원이다. 네, 교육을 하다 보면, 수업을 하다 보면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하나의 단원이다. 이런 것을 크게 하나씩 하는 것이 이제 대단원이다. 이것은 이제 교육에서 하는 그런 낱말인데 한자가 앞에서 말한 대단원과는 다른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둥글다는 오로지 전자를 이렇게 둥글게 한 것이다. 그래서 둥글다. 단결하다. 단결. 네. 단속한다. 단란하다. 단체다. 어떤 재단이다. 네, 사단이다. 어떤 단지, 아파트 단지다. 여단이다. 그렇죠? 단원이다. 어떤 극단의 단원이다. 또는 극단이다. 할 때 이렇게 이제 단자를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둥글 원자는 인원 원자를 둥글게 한 것이 둥글 원이다. 이것은 이제 어떤 솥을 나타내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천운지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공부하면 가끔 나오는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다, 지방이다 할 때 지방이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천원지방.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옛날 엽전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이것이 천원지방을 나타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원만하다, 네, 둥글고 가득 차 있다. 원활하다 할 때 둥글 원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쉬운 낱말은 아닌데 대단원과 파구, 특히 연극이나 뭐 영화나 소설이나 해서 어떤 결말을 얘기한다. 두 개 다 결말을 얘기하는데 비교적 해피엔딩은 일반적으로 대단원을 얘기한다. 그렇지 않은 비극적 결말은 파국을 얘기한다. 그렇지만 단원이란 말 자체에 끝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대단원이 파국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했죠? 감사합니다.